동아쌤입니다. 이제 수시랑 정시 차이 이제 표로 해갖고 녹화도 해놨는데, 수시와 정시, 동아쌤 수시 정시 치면 딱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수시는 이제 내신으로 해가지고 교과를 봐요. 교과 점수로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 이 점수 플러스 자소서 플러스 생활기록부에는 비교과 활동 플러스 면접 플러스 수능 최저 등급 하는 걸 종합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과 전형과 이걸 성적으로 그냥 가. 이거는 종합 전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1차는 면접이든 자소서든 이 비교과도 의미가 있려면 이 점수가 교과 점수가 돼야 1차 3배수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비슷해요. 경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빡빡한 데서는 이거 종합 쓰고 싶다 이렇게 하겠죠? 나 밀렸다고 실력은 있는데 이 교과는 시골 같은 데서 되게 좋아하겠죠? 점수는 높잖아. 그런데 여기에 시골에서 1등한 거하고 도시 빡세한 학교에서 1등하는 거하고 똑같이 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플러스 알파를 곱해요. 학교 점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한 학교를 가나 빡빡하게 학교를 가나 헐렁한 학교를 가나 그러면 헐렁한 학교 가면 3년 동안 공부를 헐렁하게 해서 이해돼요? 내신도 떨어지면 정시를 봐야 되는데 정시할 실력이 없어서 이걸 포기해요. 그래서 빡빡한 학교를 가야 돼요. 수시 말고 정시는 수능을 보는 거예요. 수능 점수에 따라 수능 100%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교대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다 해야 되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수능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되는 학교도 있어요. 상황마다 같은데 틀린데 어쨌든 수능. 근데 모의고사 점수는 안 들어가요. 그냥 연습 시험일 뿐이야. 모의고사니까 수능 직전까지도 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되기도 해요. 이게 9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시험 본다 그러면 그거 다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플러스 교과 점수 해가지고 특수반 만들 때 거기 선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내신이 떨어지면 모의고사 점수가 높은 애는 너 정시해라 이렇게 상담할 때 써먹는 것 뿐이지 연습 시험이야. 그러니까 학교의 교과 점수가 뭐라고요? 공신이고 나머지는 공신이 하나도 없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시는 근데 교과 점수만 해야 되니까 이 교과 점수도 똑같이 학교에서 교과 점수가 아니라 대학마다 이거 집어넣어라 성적을 이렇게 다 달라 그게. 그래서 이 대학별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를 환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환산 점수라고 해서 자기네 대학 내신 인정 점수. 네가 그렇게 공부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과목은 이거 넣어. 그래서 넣어가지고 나온 점수를 환산 점수라고 하고 그 대학교마다 이게 프로그램이 달라서 등급마다 무슨 과목을 더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해야 유리한 게 있고 하위 중하위 등급에서는 몇 개를 찍어가지고 그 과목만 열심히 해갖고 딱 집어넣는 게 유리할 때도 많아요. 이 환산 점수가 다 다른 거예요. 됐어요? 근데 수시하고 정시를 했을 때 잊지 마세요. 고1 때는 1년 내내 정시 생각하지 말고 수시만 피크치로 해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공부가 적응돼서 나중에 집중했을 때 정시도 할 수 있어요. 수시 성적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시를 하면 정시가 희망이 있는데 수시가 떨어지는 사이에서 그거를 듣고 정시를 올린다? 거의 불가능해요. 1000명에 1명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수능 보면서 이게 통합교과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문과 이과로 있어요. 과목 선택을 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중심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되어 있지만 합쳐져 있는 것도 돼요. 다만 이렇게 문과과 이과과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문과 이과 그냥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자, 수능에서 역사를 안 보면 성적표가 출력이 안 돼요. 모의고사도 역사를 안 보면 출력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꼭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성적표가 출력되려면. 근데 역사하고 정시로 할 때 모의고사에서 역사하고 영어는 절대평가로 1등급, 2등급 점수대로 그냥 나와요. 그래서 감점이에요. 이 점수를 못 맞으면 감점.
이해되세요? 근데 국어는 원래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이거를 아이들 평균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그게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평균에서 멀수록 점수가 커요. 응? 그래서 145점까지 영이 나오고, 수학도 원점수가 100점인데, 145점 정도가 나와요. 만점 맞으면.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1.5를 해요, 수학이. 그래서 수학은 220점 정도가, 수능 점수 220점이에요, 수학은. 국어는 145점. 탐구는 두 과목을 보거든요, 두 과목. 하나가 50점 만점이에요, 원점수로. 그래서 원점수 두 개를 하면 100점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0.8을 해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서울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건 비중이 80점이에요. 자, 이게 몇 배예요? 거의 3배예요. 이게 두 과목이죠, 두 과목. 그러니까 3배 하면 이건 6과목이죠. 근데 수학은 수학 상과 하는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기초 과목이에요. 중학교를 업그레이드. 중학교 70%에다가 70%를 더 공부해서 140%를 공부해야 돼. 상하는. 그 다음에 수완하고 수투를 보고, 그러면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을 보든지 확통을 보든지 기하를 보든지 하는데, 미적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미적,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과목, 5과목 맞죠? 5배. 그러니까 요 수학의 수완 요 한 과목이 탐구 한 과목 전체랑 같다고. 이거보다 많아요, 사실은. 자, 국어로 들어가 보면, 안에 들어가면 문학과 비문학으로 돼 있어요. 문학과 비문학. 문학은 다 해요. 비문학도 다 하고. 그럼 문학은 감동 있는 글, 비문학은 실용글인데, 이거는 국영수사가 은리체사가.com 교과서에 있는 설명문과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요거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는 것 뿐이고, 거기다가 문법을 하느냐, 엄매, 문법을 하느냐, 화장문을 하느냐, 대화 장문. 요게 이제 선택 과목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두 개 중 한 개만 하는 거구나. 시험 볼 때 요 두 개를 선택하고 요걸 찍든지, 이거 선택하고 요걸 찍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엔 또 모르겠어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부할 영역이 사실은 문학은 18종 문학에서 굉장히 많아서 풀 방법을 배워야 되고, 요거는 국어를 읽는 방법, 모의고사 푸는 방법, 접근 방법, 또 구조를 읽고 시험지 읽기, 시험지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문법은 따로, 그래서 고2 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한 번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떠먹는 국어. 요 문학 기본 개념은 나비 효과. 이거는 독해의 기술. 이걸 기본책으로 읽은 다음에 고등학교 자습서를 한번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를, 국어학습을 정시로 중3 때 조금 기초를 공부해 놓으면, 내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애들이. 근데 이걸 못 맞아요. 왜? 문제 풀어보면 경험이 적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단어를 몰라요, 거기 나오는. 기본 단어, 용어를. 그래서 문제 푸는 경험을 늘리고 기본 단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시 공부처럼 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전에는. 그래서 수학 선행을 하는 것도 정시 공부처럼 하고, 영어도 모의고사 풀 수 있도록 정시 공부처럼 하고. 이해돼요? 통합사하고 통합과학도 그냥 공부를 하고, 왜? 통합사학, 통합과학이 나중에 통합과학이 물화생지 4과목이 돼요. 물화생지. 근데 이게 완이 있고, 물화생지 완. 물화생지 2가 있어요. 이렇게 물화생지 2. 그리고 8과목이에요. 이과는. 문과는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14과목인가? 응?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부터 해갖고, 사회문화,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법과 정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시를 볼 때는 이게 아이들이 물리하고 화학을 제일 쉬우니까 생물을 제일 많이 해요. 지학, 생물, 지학을 제일 많이 하고, 물리는 어려우니까 잘하는 애들만 하고, 화학은 의대 가거나 이렇게 이런 애들만 하고, 화학도 어려워. 그러니까 생물 지구과학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시험 점수 잘 나오게 내신하는 거랑, 이게 2는 서울대 가려면 2는 하나는 해야 되지만
완투했을 때 요거는 기본 개념으로 준비되면 요건 테마식으로 돼 있거든. 이게 좀 더 자세해요, 투가. 아니, 당연히 어렵겠죠, 투가. 완을 하고 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화생지를 먼저 해놓으면 고2 때 되게 도움이 되니까 고2 때 갑자기 물화생지 3과목으로 해버리면 3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됐으면 고2 때 반등이 돼서 그치? 시험 보는 거에 한 60, 40%를 먼저 다 한 거잖아. 그래서 물화생지까지 선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대학교를 할 때 자, 수시가 이거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논술. 논술 100% 있네, 연대는. 논술만 잘 쓰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는데. 생각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잘 쓰면 가는데. 대학교는 수시는 6개를 쓸 수 있어요. 수시 6개. 이해됐죠? 정시는 3개를 써요. 3번. 근데 이게 가군, 나군, 다군에서 대학별로 이렇게 그룹이 있어. 기간이 달라. 하나에 뭉쳐놓으면 어떤 대학은 하나도 못 쓰잖아, 사람들이. 이해돼요? 그래서 가나다군 3개를 쓰고, 전문대는 무한대로 쓸 수 있고, 무제한으로. 어쨌든, 가나다군으로, 3개, 3군데를 쓸 수 있고, 수시는 6개를 쓸 수 있어. 근데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 안 써도 상관없고, 수시. 근데, 수시 안에 논술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럼 나 맨날 이렇게 쓰거든? 근데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특목고를 쓸 수 있으려면, 특목고로 갈 점수가 돼요. 그러면 가면 안 돼. 특목고 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 여기서 9등급하면 뭐 할게요? 어차피 정세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자사고하고 자공고, 자사고 대전권에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생활기록부 잘 봐줘. 단점은 뭐냐면, 숙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네가 하루에 2시간씩, 20일, 30일을 숙제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자공고는 장점이 뭐냐면, 자사고는 뭐 어디 있거든? 자립형사 대성고나, 대신고등학교. 남고죠. 자, 자공고는 충남고등학교. 남고죠. 아유, 대전에서 참 신기하게 여학생이 여기 가면 둔산여고, 둔여고 쓰고, 나머지는 여기 가면 참 여학생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 여고는. 그냥 그래. 둔여고도 그렇고, 저기 전문고도 남녀공학인데도 그렇고, 남녀공학 하면 남자들이 더 손해야. 여자들이 더 꼼꼼하게 내신해서 바닥으로 깔아줘. 그래서 남녀공학 말고 혼자 여고만 가라 그러면 둔여고도 그렇고, 대전여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산뜻, 나 거기 좋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일반고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는 거야. 대전에서는. 근데 대전권 여고면 괜찮은 거야. 시골에서는 정말 힘들대, 수업하기. 여고. 에? 여고. 뭐 그러면 저기 뭐더라? 일반. 일반고 가서 남녀공학인들을 쓰든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1등급부터, 중학교 때는 그냥 학교 등수만 나오잖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전국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데, 1등급이 뭐냐면, 100명에서 4%야. 그럼 니네 반이 30 몇 명이야? 20명. 20명. 아니, 니네 반에서는 무조건 1등이야, 1등급. 니네 반 1등이 1등급 아닐 수도 있어. 1등급이 아닐 수도 있어, 니네 반 1등. 이해돼? 1등급 얼마나 힘들지 알겠지? 무조건 1등 반에서 30명, 33명을 기준으로 치면 무조건 1등이야, 1등급이고, 2등급은 그럼 뭐냐면, 2, 3등. 2, 3, 4등. 2등에서 4등. 헐. 그러니까 3등급이 뭐야? 그러니까 5등에서, 그치? 5등에서 한 10등? 11등? 12등? 이 정도까지야. 잘한 거야. 얘는 미친 듯이 한 거고, 얘는
정말 오랫동안 참 학원도 많이 다니고 투자하고 열심히 했고 미친 듯이만 안 했을 뿐이야. 미친 듯이 하는 애가 내 친구였을 뿐이야. 우리 반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2등 한 거야. 그래서 2등급이야. 어? 근데 3등급에 5등에서 10등에 반에서 30등. 4등급이 딱 8등급, 9등급까지 치면 딱 반절이잖아. 그러면 33명에서 15등이잖아. 맞아요? 어? 그럼 5등에서 10등이잖아. 5등에서 10등. 10등 안에 들어야, 10등 안에 들어야 어디를 가요? 4년제를 가는 거예요. 4년제. 자, 이렇게 2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 하는 거예요. 인서울. 2등, 4등. 자, 인서울 중에서 서연고는 요 반 1등이 16학급 이렇게 어떤 10학급 그러면 10명이잖아. 반 1등이 10명. 반 1등 해봐야 전교에서 10등이요. 못 가. 그러니까 인서울은 해.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충고 같은 경우에는 5등 안에 5등 안에 들어야지 거의. 10등 안에 들으면 가능성이 있어서 현역이 5명이 현역이 가면 서울대 가면 나머지 5명은 재수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 대전시내 인문계에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야 정말 열심히 하면 1등급 막 아니 무조건 1등이야. 그러니까 2등급도 저 2등급 정도만 맞으면 돼요. 야 그러니까 3등 4등 해야 돼. 3등 4등 2등 쉽게 1등을 못해야 2등급이야. 그러니까 3등급인데 나 5등 반에서 5등이야. 공부 열심히 안 한 거냐? 한 거잖아. 응? 4등급도 열심히 한 거야. 4등급 애들도 열심히 해. 5등급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일반고 가서도 정말 열심히 해야. 그러면 중앙대 정도 가려면 대전 시내에서 한 2등급 선 돼야 그냥 써보고 그런다고. 그러면 반에서 3, 4등? 5등? 당연히 10등도 가기도 해. 상황에 따라. 근데 문과하고 이과로 치면 문과가 이과 3등급이 갈 수 있는 데는 문과가 2등급이 가. 문과, 이과 2등급. 왜 그런지 알아? 수학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많아 대학이. 이과가 대학 학과가 훨씬 많고 갈 데가 많아. 문과가 몇 개 없어 갈 만한 데가. 그래서 문과는 1등급 안 하면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1등급, 2등급 사이 애들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는 폭이 넓어 이과가.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면 설명해 줄게. 자, 학교를 쭈루룩 해서 저녁 먹고 딱 그러면 저녁에 3시간 정도를 줘요. 이걸 야간 자습이라고 그래. 야자. 야자. 야간 자습 3시간을 딱 주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90분 정도를 해. 애들이 1시간이나 90분은. 이해되시죠? 왜? 수학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책 한 권을 7번 이상 봤을 때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7번에서 10번. 근데 이 위에 단계 책, 이 위에 단계 책, 이 위에 단계 책 이렇게 해서 한 5권은 봐야 돼서 자 수학을 35번 봐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그래야 점수가 나와 확실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지? 야, 숫자 쓰고 글자 쓰는데도 시간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수학을 맨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날 배운 걸 잠깐 정리를 해. 복습하는 애들이 그날 배운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요령 있게. 그러면 복습도 했고 수학도 했다. 이제 이 기본 세팅이야.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수행평가를 내. 그래서 다 해야 돼. 자, 수행평가 없는 애는 여기 저녁에 뭐 해? 과외해. 자, 알았어. 그럼 여기 수행평가 했어. 그리고 조금 뭐 추가로 공부를 했어, 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 주말밖에 이제 안 빼주니까, 야자 하루 평일날 빼주기도 하지만, 그럼 수학 이렇게 학원을 가. 그럼 늦잠 자는 애들은 늦잠을 자. 그러면 학원 숙제를 이만큼 해야지. 그렇게 나니까 이 저녁에 이거 2덩어리밖에 없네? 왜 얘 영어는 언제 공부할게요? 나머지 과목은 언제 공부할게요? 자, 그랬더니, 야, 비상.
동아리 활동하러 나오래. 비상, 봉사활동하러 나오래. 비상, 논문 써오래. 세특 낸다고. 보고서 써오래. 그럼 언제 공부할래? 아, 여기 요만큼? 아니, 그 토요일날 요만큼? 너 요만큼 쉴 거잖아. 너 100% 내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덩어리 쉴 거잖아. 그럼 너 언제 공부하냐? 아, 나 수학만 하고요. 그냥 그날 배운 걸 빡빡하게 외웠으니까 간단하게 복습만 하면 시험 보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 언제 공부하냐 이게? 진짜로 그렇다고. 지금 네가 중학교 때 하는 숙제 30배? 40배 생각하면 맞아. 숙제가 진짜 많어. 애들이 숙제하고 새벽 3시 평균 2시 3시에 자는 거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미리 조금 해보라는 거야. 왜?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이거 하다가 오니까 통합사회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못했어요. 통과를 하나도 못했어요. 한번 읽고 가라는 거야. 너한테. 이해돼? 지금은 사실은 인문계만 그냥 갈 수 있으면 응?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봐둬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공부만 하네요? 아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수업 듣고 야자하고 학원 갔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중에 2번 가는 애들 있잖아. 걔. 그럼 이 사이에는 학원 숙제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도 다른 학원 다녀. 2과목 다니니까. 그러면 3과목 다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거 학원 숙제만 하면 판단해. 여기만큼 해서. 아, 돼? 그럼 언제? 이거 학원 갔으면 수행평가는 언제? 더 안 자고 또, 아니, 여기가 2시야, 얘야. 자야지. 그 시간이 없다는 거네, 그냥. 자,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이제 고3 때 좀 얘기해주고, 각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면, 학교 선생님들은 1등부터 33등까지 다 자기 제자지.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줘.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세특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섬세한 사람도 있지만 세특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숙제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집 근처에 빡센 중, 자공고, 자사고, 외고, 남녀일반고, 여중 있는데 공부 빡센 데 가면 좋아. 근데 지나치도록 빡센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가서 내가 공부를 해서 1등은 아니더라도 2등급은 노려볼 수 있을 만큼 되면 실력이 키워지면 1등급이 서울대 떨어지지만 나는 이 실력을 가지고 정시 봐가지고 서울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고 싶은, 아니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가지고 일정 부분 내가 어차피 똑같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랑 똑같아.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여기를 보거든. 너 출발 여기서 할래? 여기서 할래? 그럼 당연히 여기야. 그래서 이만큼 공부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만 반복해서 어려운 것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까먹고 와, 여기서. 그래서 기초를 채운 다음에 고등학교 거를 기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을 하려면 여기 공부하는, 기초 공부하는 메커니즘하고 방법하고, 기본 공부하는 속도과 방법과 이 상위권 공부하는 공부 방법 자체도 틀려요. 똑같이 여기 있는 애는 초등학교 1학년 실력이고 여기는 6학년 실력이에요. 그러면 1학년 실력이 수학 푸는 거랑 초등학교 6학년이 수학 푸는 거랑 분량으로 똑같이 둘이 같이 시험 보면 누가 이겨? 당연히 6학년 이겨. 그러니까 이 실력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요만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일 뿐이요. 그러니까 똑같다.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이 없거든. 이거 시험, 이거 다 해갖고 이거 만점 맞았어. 고1이 지금 봐도 100점 맞아요. 그럼 고2과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럼 쭈룩 다 전교 1등해. 그게 제일, 대학 가게 돼 제일 좋은 게 그게 지균이야, 지균.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지균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상하로 논술.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정시야. 자, 뒤로 갈수록 어렵대. 어려우니까 실력이 뒤로 갈수록 좋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뒤로 갈수록 뭐라고? 실력이 있는 거야, 아들이. 그냥 준비해서 하는 거고. 자, 고등학교 분위기가 이런 거랑 똑같아. 어느 해는 서로 공부하고 헐뜯지 않고 막 서로 너 공부해 왜 그래 친구야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 애들은 다 잘 가. 15명이. 어느 해는 막 서로 질투하고 뺏고 막 문제지 감치고 다 망해.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학교가. 망창 잘 되든지 망창. 그래가지고 해걸려서 애들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건 가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어. 맞아. 복불복이야. 근데 그거는 있어. 이 분위기를 누가 잡아줘? 아니 교장이. 학교는 교장이 사장이야. 사장 맘대로야. 학교는 교장 맘대로야. 그래서 좋은 교장 밑에 좋은 학교가 생기는 것 뿐이야. 선생님들이 좋은 교장 밑에서 일을 해. 교장 지시에 따라서. 그지?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과가 나와요. 되게. 옆에서 그냥 학교 가보고 하다 보니까 교장에 따라서 학교 스타일이 확확 달라졌어. 좋은 교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학부모 이런 데나 소문이 돌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 대선고하고 대신. 자, 코로나 돼가지고 대전 대신고가 애들 실시간으로 다 했어. 되게 좋지. 아침에 한 7시 반, 8시부터 저녁에 4시 반 끝날 때까지 애들을 실시간으로 다 영상 켜놓고 다 확인하고 그랬어. 중간에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 학교 생활하는 거. 어마무시하지? 숙제가 장난이 아니게 많아. 생활기록 되게 빡빡하게 해. 근데 어떤 애가 대신은 이렇게 돼서 숙제를 천천히 하는 애는 치명적이야. 이해돼? 게으른 애도 치명적이야. 또, 나는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선행을 못 해나갔어. 숙제하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 치명적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다고 나랑 딱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학교는 A 학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갔어. 물어봤어. 쌤이. 그랬더니 애들 야자 안 해요? 안 한대. 학원 가면 학원 가서 또 배워 애들. 그래서 야자하는 애들 모여. 그러면 12반에서 한 번만 딱 모인대. 하고 싶은 애들. 그럼 거기서 감독해주고 딱 하고 돌아가면서 한대 선생님들이. 이해돼? 다 학원 간대. 좋은 학교,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인데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 시골일수록 다 잡아나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니까. 자, 중3부터 열심히, 열심히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6등급 애가 열심히 했다는 양하고 2등급에 열심히 했다는 양은 10배 차이고 2등급하고 1등급은 10배 차이고 1등급과 0등급도 10배 차이라 6등급하고 0등급은 1000배 차이가 나요. 공부량이. 만점 가까이 맞는 애랑 6등급하고는 1000배 차이 난다고. 1000배. 그랬더니 이 쌤 뻥치지 마시라고. 1000배가 어떻게 차이 나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 수학을 2장 풀지,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거를 팍 풀면 하루에 문제지 3권 풀지. 그래가지고 한 달을 공부했어.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은 한 권 책 나갔지. 얘는 하루에 3권씩 해갖고 90권, 100권 나갔어. 페이지 수는 1000배 더 나지. 이해됐어? 능력 자체가 달라. 거꾸로 해야 돼. 이렇게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3학년이 아니요. 2학년, 1학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후회 안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은데 늦지는 않다? 아니지. 상대적으로 1등급 위에서 92점 1등급 컷등급 모의고사로 92점에서 100점 사이는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 92점 컷등급까지 모의고사로 1등급부터 6등급에 정하는 거예요? 내신도 등급 있어요. 1등급, 2등급 등수로. 모의고사는 전국 등수로 해. 점수 컷이. 그것도 생활 거기에 들어가요?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는 안 들어간다고. 생활기록부에도 안 들어가. 선생님 그냥 컴퓨터에 보도자료만 있다. 그러면 학교 시험 본 거 등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 점수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과목이든 여기서 90점대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노력하면. 근데 공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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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떨어지는 게 슬럼프야. 이거 걷고 또 쭉 올라가면, 봐봐, 어떤 애가 이렇게 가면 떨어졌지? 이렇게 갔거든? 오르는 줄 알아, 성적이. 실력이. 아니요, 뭐, 빠꾸된 거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또. 그 다음에 봐봐.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심해져. 그러니까, 이때는 요만큼만 공부하면 되거든, 자기가. 이때는 이만큼을 공부할 능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미리 얼만큼을 알아야 돼. 보통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할 수 있어, 이만큼. 이해돼요? 조금 늘어나도 이만큼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기초 실력으로 안 봐도 알아야 돼. 이게 쌓인 게 있어야 돼, 쌓인 게. 이렇게 쌓인 게. 얘는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얘는 쌓인 게 있어. 똑같이 공부. 인간 하루에 12시간, 24시간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 요걸 쌓아놔야 되거든. 그래서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는 요 판에서는 요만큼 공부하니까 죽어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불가능하다니까. 인간이 시간으로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실력, 요 기본 실력을 쌓아놓는 게 언제 해? 방학 동안에. 아니면 뭐라고 지금? 최대한 뭐라고. 네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그랬잖아. 요만큼 시간밖에 공부 못 한다고. 어? 그러니까 이걸 미리 지금 해놔야 다음번에 어려운 걸 풀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안 해놓으면 애들이 여기 공부하고 있어. 죽어라고 공부했어. 24시간 공부했어. 잠도 2시간 자고 공부했어. 근데 이만큼 2시간 자고 했더니 공부 딱 요만큼 했어. 요만큼. 그래서 40점 나올 만큼 딱 했더니 시험 기간 되네. 이걸 뚫을 시간이 없다니까. 합리적으로.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시간표.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한테 또 오늘 얘기해. 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 의도는, 습관은 그 전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독하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구나. 왜 똑같은 출발이 아니라니까. 내 친구는 이렇게 100m 뛰기에서 80m까지 뛴 다음에 거기서 뛰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초스피드를 하고 막 아무리 자세가 좋아하고 특수한 선수한테 훈련 받았어도 걔 10m든 걔는 홀짝 뛰면 끝이고 나는 죽어라고 뛰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다 애들이. 쌤 저는 쟤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걔는 미리 80m 가 있었거든. 이해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